한국은행 현재 이창용 총재죠, 그죠? 한국의 지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임기가 이제 서울도로 끝나죠. 서울도 끝나고 새로운 신임하는 총재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했죠. 신현송이라는 분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분은 아마 금리 인상을 시킬 거야 라고 지금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꽤 유명하신 분. 자, 신현송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으로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진욱이라는 분은 보고서에서 빠르면 신 후보자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5월 28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 후보자는 인플레이션의 파급 효과와 과잉 유동성이 주도하는 완화적인 금융 여건에 관한 명확한 지표를 확인하면 통화 긴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지금 59년생이신데 보니까요. 59년생이신데 뭐 영국에서 정치 경제학을 뭐 전공을 하셨고 경제학 박사시고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뻔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보니까. 그 금융위기 IMF였나? 금융위기 오기 전에 금융위기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지금 신현성 총재를 매파로 분류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끝났다. 금리 인하 시기는 끝났고 이제 연내 금리 인상으로 돌아갈 거라고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모르죠. 그거는 가봐야 알죠. 뭐 한국은행 총재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금리를 뭐 쥐락펴락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좀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그렇게 하라고 그 직책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흔히 하는 화법이잖아요. 그죠? 권리를 가지면 거기엔 책임이 따른다. 의무를 져야 된다. 대통령이 늘 쓰는 화법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자, 그러면은 한국은행은 도대체 뭘 한는가? 아까 그분이 한국은행 신임 총재라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잖아요. 한국은행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 한국은행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가 한국은행 하는 홈페이지예요. 좀 보시면은, 자,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이건 뭐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은행이고 뭐 화폐를 발행하고 뭐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목표가 뭔가? 한국은행이 왜 만들어졌는가? 목표가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이래 통화 신용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이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요게 한국은행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들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융을 안정시키는 거. 요게 한국은행의 존립 목적이다. 자, 첫 번째 나온 게 물가 안정이죠. 그죠? 물가 안정. 물가 안정.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들입니다. 한국은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화폐를 발행하고 신용정책을 수립하고 뭐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주수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지금 여기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 제1의 목표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이 있으면은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있죠. 연준이라 이야기하는 FED 연준이 있습니다. 자, 연준의 목적은 무엇인가? 연준은 양대 목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연준의 양대 목적. 첫 번째 연준의 첫 번째 목적은 물가 안정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동시에 같이 들어오는 양대 목적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은 완전 고용입니다.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가 미국 연준의 양대 목적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은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을 시킬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러다가 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뭐 실업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다시 또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 이게 연준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완전 고용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한국은행의 책무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책무에서 제1의 책무는 물가 안정이다. 그렇다면은 새로 취임하시는 신현성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물가 안정이 제1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이 취임하시는 이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도 유가가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이란 중동 전쟁이 터진 이란 시기란 것들이죠. 게다가 환율도 지금 고환율을 맞고 있는 이런 시기. 금리를 내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분이 지금 취임을 하시는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지금 아직까지는 소비자 물가가 뭐 3% 이상 올라왔다는 뉴스는 못 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2%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뭐 3%다, 4%다,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이분은 금리를 올려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는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뭡니까 경제지표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현재의 이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 이 두 가지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물가가 오르는 걸 뻔히 보고 있을 정부는 없겠죠. 당연히 금리로서 대응을 하겠죠. 언제 경험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었죠. 그죠? 그리고 금리도 완전 저금리였죠. 뭐 0.5%, 0.75%, 1% 수준의 저금리 시기. 그 시기에 엄청난 유동성을 또 퍼부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뭐 6%, 7%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었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었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산시장이 녹아내렸잖아요. 자산시장이. 주식시장, 부동산 떨어지고, 자산시장이 완전히 녹아내렸었죠. 얼마만큼? 거의 부동산 시장은 30%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의 이제 새로운 후보자께서 이제 아마 큰 문제 없으면 이대로 이제 취임을 하시겠죠. 취임을 하시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실 건데, 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넓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뭐, 아무도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지만은,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앞에서 보셨지만은 시장 금리가 되게 높아요. 그죠? 지금 회사채 금리가 4.15%입니다. 이미 지금 시장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앞서서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2.5%입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예요. 근데 지금 시장금리는 4.15%예요. 대출금리는 5%가 넘어가고 있어요. 시장금리는 이미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0.25 올라서 예를 들어서 2.5에서 2.75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올라버린 시장금리에는 그렇게 크게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중동 전쟁이 길어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